삼성전자의 주인은 삼성전자를 1.63%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5월 6일 이 회사가 14%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555조 원. 외국인이 하루에 3조 967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1,555조의 주인이라는 사람의 몫은 25조 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사람이 삼성전자를 진짜로 갖고 있는 비율이 1.63%입니다. 나머지 98.37%는 이재용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48.4%, 국민연금이 약 10%, 일반 개인 투자자 400만 명이 나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재용이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이재용이 1.63%로 어떻게 1,555조를 지배하는지. 둘째, 상속세 12조를 내면서 한 주도 안 판 이유. 셋째, 이게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직후 이재용이 꺼낸 카드가 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거 맞습니다. 인사권도 이재용, 반도체 투자 결정도 이재용, 해외 공장도 M&A도 전부 이 사람이 최종 사인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사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부 틀렸습니다. 법적으로 이재용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1.63%입니다. 아버지 이건희 선대회장은 4.18%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도대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1.63%로 어떻게 이 회사를 쥐고 흔듭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1,555조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총 1만 세대. 이재용은 이 단지에서 163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의 관리소장도 이 사람이고 입주자 대표도 이 사람이고 경비원 인사도 이 사람이 합니다. 163세대 가진 사람이 1만 세대짜리 단지 전체를 불리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겁니다.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직접 안 잡습니다. 리모컨을 잡고 있습니다. 그 리모컨의 이름이 삼성물산입니다. 이재용의 삼성물산 지분은 20.82%,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재용이 최대 주주인 회사는 딱 하나, 삼성물산뿐입니다. 이 리모컨이 어디를 누르냐면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리모컨의 첫 번째 버튼이 삼성생명입니다. 이재용이 삼성생명을 직접 소유한 게 아닙니다. 삼성물산이라는 리모컨을 통해서 간접으로 삼성생명까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버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잡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잡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잡는다. 세 다리를 건너서 1,555조짜리 회사를 쥐고 있는 겁니다. 리모컨 하나로 전부 움직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삼성전자 지분 1%의 가격이 15조 5천억입니다. 이재용이 아버지 수준인 4.18%까지 올리려면 약 40조 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포브스 기준 이재용의 전 재산이 31.8조 원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버지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지분 1%는 약 6,50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20분의 1 가격입니다. 같은 돈이면 삼성물산을 잡는 게 20배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비싼 삼성전자를 안 사고 싼 삼성물산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모컨을 언제, 어떻게 더 강하게 쥐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12월 이재용의 어머니 홍나희, 니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움직였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1.06%, 180만 8,577주 전부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전량 증여. 이 증여에 붙는 세금만 약 2천억 원. 홍나희는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증여로 이재용의 삼성물산 지분은 19.76%에서 20.82%로 올라갔습니다. 재계에서 20%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적대적 M&A를 차단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는 경영권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용돈을 준 게 아닙니다. 2천억짜리 방어벽을 올린 겁니다. 홍라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속세가 끝나간다. 이제 남은 건 경영권 방어다. 내 지분은 어차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지만 주총 표대결에서는 개인 명의가 힘이다. 재용이 이름으로 20%를 넘겨야 한다. 과장이 아니냐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48.4%입니다. 오너 일가가 방심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이라는 리모컨을 샀습니다. 1.63%로 1,555조를 지배하는 법. 비싼 걸 직접 사지 마라. 싼 리모컨을 잡아라. 이건 재벌 3세의 생존 공식입니다. 이게 이재용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모컨을 쥐었으면 그걸 지킬 돈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유사는 주식 19조 원어치, 부동산, 미술품, 여기에 붙은 상속세가 12조 원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체감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12조 원을 5년에 걸쳐 나눠냅니다. 연부연납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루 단위로 쪼개면 매일 65억 원입니다.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하루 65억을 1825일 동안 쉬지 않고 내야 5년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65억을 내본 적 있습니까?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재용은 상속세 12조를 내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1.63%입니다. 여기서 한 주라도 팔면 지분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48.4%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 지분 1% 미만은 방어력 제로입니다. 팔 수 없으면 다른 걸 팔아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평생 모은 미술품 23,000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컬렉션의 가치가 최대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중앙감염병병원에 7천억, 서울대병원에 3천억을 기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을 나라에 바쳐서 세금을 버틴 겁니다. 나머지는 배당 수익과 연부연납으로 채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주환원이라고 했지만 이재용 입장에서 배당은 상속세 재원이었습니다. 주주환원의 이면에 상속세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3일 완납했습니다. 5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안 팔았고 오히려 삼성물산 지분을 19.76%에서 20.82%로 올렸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리모컨을 더 강하게 준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집 팔아서 세금 내기도 바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아버지 이건희는 삼성전자를 4.18% 직접 갖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지배했습니다. 아들 이재용은 1.63%만 갖고 있지만 삼성물산 21%를 쥐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지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바뀌면서 방식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재용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할 수 없다. 상속세로 절반이 날아갔다. 4.18%가 1.63%가 됐다. 그러면 남은 걸로 더 정교하게 쥐어야 한다. 삼성전자를 직접 사는 건 불가능하다. 리모컨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재용이 5년 동안 한 일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하나 더 날아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자사주 8,696만 주를 소각합니다. 금액으로 약 15.5조 원어치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현재 8.51%인데 소각 후 지분율이 올라가면 금산법상 한도인 10%에 근접합니다. 초과분은 강제 매각입니다. 약 1조 3천억 원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리모컨의 두 번째 버튼인 삼성생명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재용은 이미 대비를 끝냈습니다. 삼성물산 21%, 삼성생명 고리가 약해져도 리모컨 본체가 더 강해져 있으면 버팁니다. 12조를 내면서 리모컨을 강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상속세를 내면서 동시에 방어벽을 올렸다. 이게 이재용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리모컨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뭘 했느냐? 57조 2천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직후 평택 반도체 라인을 직접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지시가 있습니다. 무인 공장 로드맵 가속. 이 이야기는 뒤에서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755% 증가, 하루에 6,356억 원을 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삼성전자는 분당 4억 4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에서 339조로 봅니다. 1년 전 주가가 54,300원이었습니다. 오늘 26만 6천 원. 1년 만에 약 4배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1위.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근데 이 축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45조 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용의 세 번째 그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입니다. 초기 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 7만 4천 명. 삼성전자 역사상 최초의 과반 노조입니다. 요구안은 단순합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300조니까 15%면 45조 원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기준 반도체 부문 1인당 6억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사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3억 더 줘. 안 주면 회사 문 닫아버리겠다. 어떻겠습니까?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약 1억 3천만 원인데 그 위에 6억 2천만 원을 더 얹어달라는 겁니다. 연봉보다 성과급이 5배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4월 2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사업장 앞 왕복 8차로 조합원 4만 명이 모였습니다. 투쟁 결의대회.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은 10조에서 30조, 장기화 시 최대 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이 사람이 결의대회 단상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18일을 멈추면 18조 원의 공백이 생긴다. 이것이 숫자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치다. 30조 손실을 무기로 쓰겠다고 4만 명 앞에서 공개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행.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승호 위원장은 결의대회 직후 동남아 휴양지로 일주일 휴가를 떠났습니다. 국가경제의 30조 손실을 볼모로 잡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동남아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휴가지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가올 총파업에서조차 사측의 편에 서서 동료들의 헌신을 방해한다면 더 이상 동료로 보기 어렵다. 태국 해변에서 이 글을 쓴 겁니다. 투쟁은 동료가 하고 위원장은 휴양지에서 협박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7만 4천 명의 대표라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많은 인프라,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그 40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노조 안에서도 균열이 터졌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1,000명씩 노조를 탈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2,500명이 이탈했습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노조가 반도체 사업부만 챙긴다는 겁니다. 반도체 직원은 1인당 6.2억인데 가전이나 스마트폰 노선은 적자 전망에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합비를 5배 올렸습니다. 월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파업기간 스태프에게 300만 원 활동비를 주겠다면서 조합원 전체한테 돈을 거는 구조입니다.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파업 불참자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전배나 해고에 우선 안내하겠다. 노조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인은 삼성전자를 1.63%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5월 6일 이 회사가 14%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555조 원. 외국인이 하루에 3조 967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논리대로면 400만 주주한테도 나눠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도 나눠야 합니다. 부품 납품하는 협력업체 노동자한테도 나눠야 합니다. 왜 7만 4천 명만 45조입니까? 나머지는요. 45조면 삼성전자 지난해 전체 연구개발비 37조 7천억보다 많은 돈입니다. 성과급이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회사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겉으로 보이는 싸움입니다. 45조 대 파업, 노조가 떠들고 위원장이 휴가 가고 조합원이 빠져나가고. 근데 이 싸움 뒤에 이재용이 숨겨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혼란 한가운데서 이재용이 조용히 꺼낸 겁니다. 2026년 3월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6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 이게 뭐냐면요. 자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품이 출하되는 순간까지 전 공정에 AI를 넣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 전체를 가상 복제하고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서 생산을 굴립니다. 사람이 하던 판단을 AI가 대신합니다. 로봇도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공개된 로봇 종류를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팅 봇은 라인을 관리합니다. 물류봇은 자재를 나릅니다. 조립봇은 조립 공정을 수행합니다. 고온, 고소음 같은 위험 작업에는 환경안전봇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머노이드형 제조 로봇, 사람 모양 로봇이 사람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영수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실행하는 자율 제조 현장 구축이 핵심입니다. 이걸 병원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하던 병원에서 AI가 진단하고 로봇이 메스를 잡는 병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요, 이 발표의 타이밍을 보셔야 합니다. 노조가 45조를 요구하고 5월 21일 총파업을 선언한 직후입니다.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재용이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파업해라. 18일이든 한 달이든 해라. 하지만 4년만 지나면 너희가 필요 없어진다. 이게 무인 공장 선언의 진짜 의미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현대차와 비교하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차 노조는 로봇 한 대도 못 들어온다고 막았습니다. 노조가 로봇을 저지하는 구도입니다. 삼성은 정반대입니다. 이재용이 노조를 막는 게 아닙니다. 노조를 우회해서 무인 공장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막는 노조 대 우회하는 오너. 여기서 딜레마를 하나 보겠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파업한다? 30조 손실. 회사가 노조 때문에 이만큼 날아갔다며 해외 이전을 밀어붙일 빌미를 얻습니다. 파업 안 한다? 45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쪽을 골라도 2030년이 오면 무인 공장이 옵니다. 싸워도 지고 안 싸워도 집니다. 파업의 무기는 라인을 멈추겠다는 위협입니다. 근데 그 라인에 사람 대신 로봇이 서면 그 위협은 공갈이 됩니다. 노조가 가진 유일한 카드의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두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용의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5월 21일 파업이 터지면 18일간 버팁니다. 반도체 라인은 자동화율이 이미 높아서 핵심 공정은 일정 수준 유지됩니다. 손실은 10조에서 18조. 아프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연간 300조를 벌 회사가 18조를 감내 못하겠습니까? 중기.
파업 종료 후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이재용은 15%가 아니라 외서 7% 선에서 타협합니다. 양보는 합니다. 대신 시간을 삽니다. 합의문에 사인하는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왼손으로는 2030 무인공장 로드맵 가속 지시서에 사인합니다. 장기 2030 연 AI 자율공장이 가동됩니다. 오퍼레이팅봇이 라인을 관리하고 물류봇이 자재를 나르고 조립봇이 조립합니다. 생산직 비중이 줄어들면 조합원 7만 4천 명 중 파업에 동원할 인원 자체가 줄어듭니다. 파업의 위력이 구조적으로 소멸합니다. 4년 뒤에는 파업해도 공장이 안 멈춥니다. 이재용의 내면입니다. 지금은 져줄 수 있다. 18일이든 한 달이든 버티면 된다. 하지만 2030년엔 이 협상 테이블 자체가 사라진다. 빈말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다뤘던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기억하십니까? 직원 880명이 울산 3만 1000명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승호의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5월 21일 파업 돌입, 4만 명이 라인에서 빠집니다. 반도체 공정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쓰면 재가동까지 수주가 걸립니다.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최대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약점이 있습니다. 하루 1000명 탈퇴. 지금 7만 4천인데 6만 대로 떨어지면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립니다. 동남아 휴가가 조합원 신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내부에서 이 말이 돌고 있습니다. 투쟁은 동료가 하고 휴가는 위원장이 간다. 장기가 더 심각합니다. 파업으로 단기 성과를 쥐더라도 2030년 무인 공장이 오면 교섭 카드가 사라집니다. 라인을 멈추겠다는 위협이 먹히려면 사람이 라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로봇이 라인에 서 있으면 그 위협은 공갈입니다. 최승호가 아무리 결의대회를 열어도 로봇은 집회에 안 나갑니다. 두 사람의 시나리오가 충돌하는 지점은 시간입니다. 이재용에게 4년은 무기입니다. 기다리면 무인 공장이 완성됩니다. 최승회에게 4년은 사형 선고입니다. 4년 뒤엔 싸울 이유도 싸울 무기도 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 4년은 무기, 다른 사람에게 4년은 선고. 이 싸움의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300조를 버는 회사가 사람을 로봇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회사의 협력사, 그 회사의 경쟁사, 그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삼성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 AI 도입 후 경영지원팀 인원의 30%가 감원됐습니다. 보고서를 쓰던 사람, 데이터를 정리하던 사람, 회의록을 만들던 사람, 이 사람들의 업무를 AI가 대신하면서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현대차도 조지아에 로봇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청주 공장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 방향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AI 때문에 없어진 업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4년 뒤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400만 명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14%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노조가 45조를 가져가면 그만큼 배당이 줄고 R&D 투자가 줄고 주기에 반영됩니다. 45조는 삼성전자 지난해 전체 연구개발비 37조 7천억보다 많은 돈입니다. 성과급이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의 진짜 그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분 1.63%로 1,555조를 지배합니다. 상속세 12조를 내면서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무인 공장을 준비합니다. 소유하지 않고 지배하고 지배한 회사를 사람 없이 굴린다. 이게 이재용의 진짜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2030년에 완성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재용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아버지는 소유했다. 나는 지배한다. 다음 단계는 사람 없이 굴리는 것이다. 불이 꺼진 공장에서 로봇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2030년입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AI 때문에 사라진 업무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